50대, 60대에 들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앞으로 30년 내가 준비한 돈으로 정말 버틸 수 있을까? 퇴직 후 수입은 뚝 끊기는데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은퇴 후 삶이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 건 준비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가 필요한지조차 감이 잘 안 온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의 30년을 걱정 없이 보내기 위해 진짜 필요한 최소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60살 최소 몇 억이 있어야 30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50대나 60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할 때입니다. 건강은 점점 신경 써야 하고 자녀도 독립했지만 여전히 도와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돈입니다. 30년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누군가는 몇억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절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를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고 사례를 통해 필요한 준비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1. 기본 생활비 매달 나가는 돈부터 계산해 보자. 사례 김씨 부부, 월 250만 원으로 살아가는 법. 김씨 부부는 은퇴 후 도시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월 2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식비와 공과금, 소소한 취미활동으로 한 달 생활비를 겨우 맞춥니다. 하지만 가끔 집수리 비용이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곤란해집니다. 김씨 부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기본 생활비로만 최소 월 20만 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약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 이 금액은 훨씬 늘어나겠죠. 2. 의료비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사례 박 씨의 갑작스러운 수술비. 박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꽤 신경을 썼지만 67세에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포함해 1,200만 원이 들었고 이후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비로 매달 20만 원이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 씨처럼 예상치 못한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치매나 암 같은 큰 병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죠. 전문가들은 30년 동안 최소 1억 원 이상의 의료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 여유 자금 예상 밖의 변수. 사례 이 씨의 가족 지원. 이 씨는 퇴직 후 소일거리로 월 100만 원 정도를 벌며 연금과 합쳐 여유 있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62세의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서 2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5천만 원을 썼고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의 돌발적인 상황, 집수리, 물가 상승 등 여러 변수를 대비한 여유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1억 2억 원의 비상금을 권장합니다. 현실적인 결론, 총 10억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월 250만 원 생활비, 30년 약 7억 5천만 원. 의료비 예상치 최소 1억 원. 여유 자금 약 1억 5천만 원. 물론 이 금액은 개인의 생활 수준, 거주 지역,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까? 지출 줄이기. 우선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소한 사치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속 있는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연금 활용 극대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자율과 지급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 노후 소득을 최대화하세요. 소일거리나 투자로 소득 확보. 퇴직 후에도 가볍게 일하거나 소액 투자로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운영, 소자본 창업 혹은 안전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이 마지막 기회. 지금까지의 삶은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필요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노후 준비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입니다. 30년을 걱정 없이 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60살 안정된 노후를 위한 최적의 준비 방법.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계획하고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노후 자산 얼마나 필요할까? 우선 많은 사람들이 몇 억이면 충분하다는 단순 계산으로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산입니다.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변수와 물가 상승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300만 원이 20년 후에도 같은 가치일까요? 아니죠. 물가가 연평균 2%만 올라도 20년 후 300만 원의 가치는 2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전문가 조언.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계획을 세우세요. 기본 생활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하면 훨씬 현실적인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예비 자금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억 원 정도의 목표 금액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2. 연금 활용을 극대화하라.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의존하지만 단순히 매달 받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상품들을 조합해야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만든 안정된 수입. 한 62세 은퇴자는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 개인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으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연금을 시작할 때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더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조언. 개인연금을 활용할 때 단순히 상품 가입이 아니라 이자율과 지급 방식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받지 말고 분할 수령 옵션을 선택해 꾸준히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노후에는 지출 통제가 중요하다. 노후 준비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지출 관리입니다. 돈을 벌기도 중요하지만 적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례 절약으로 만든 안정된 노후. 70대 부부는 월 200만 원으로 소박하게 생활합니다. 비결은 철저히 지출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식비는 텃밭에서 자급자족하고 외식 대신 건강한 집밥을 즐깁니다. 옷이나 가전제품은 최대한 오래 사용하며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교통비도 줄였습니다. 전문가 조언. 소소한 사치나 충동 구매는 최대한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소비만 하세요. 생활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지출 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추가 소득 창출 소일거리와 안전한 투자. 퇴직 후에는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소일거리나 소규모 투자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습니다. 사례 퇴직 후 유튜브 채널로 안정된 소득. 한 퇴직자는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서 월 5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농사와 소규모 재테크 이야기를 꾸준히 공유하며 이를 통해 작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소일거리를 찾을 때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고 리스크가 큰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의료비 절감. 한 60대 여성은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실천해 병원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료비 대신 건강 관리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초기 질환을 미리 관리하세요. 6. 비상금을 반드시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비할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가족 문제, 집수리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비상금으로 위기를 넘긴 60대 부부. 한 부부는 갑작스러운 집수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마련해둔 비상금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최소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세요. 비상금은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의 보관에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마무리 준비가 곧 안정이다. 퇴직 이후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노후를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안정된 노후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계획과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0년을 걱정 없이 보내기 위한 당신의 준비, 지금 시작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55세에 조기 퇴직한 박상우 가명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 퇴직 당시 그는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몇 년치 생활비는 준비해둔 상태였고 임원 출신인데 뭐든 다시 할 수 있겠지 하는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한때 후배들에게 강연하던 호텔 세미나장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의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노숙자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꿀 때 이제 자유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불안이 될 수도 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의사라고 해서 결코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위치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퇴직 후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이런 현실을 피하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박상우 씨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노후 빈곤을 피하기 위한 정신무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사례 1 연봉 2억 원에서 월 200만 원 생활비로 추락의 시작. 박상우 씨는 퇴직 후 처음 6개월 동안은 황금기를 보냈다. 오랜만에 부인과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골프도 마음껏 즐겼다. 퇴직금과 비상금이 있었기에 당장 돈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고정 수입이 끊어졌다는 것이었다.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나갔고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주식을 좀 해볼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야겠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투자로 인해 그는 단기간에 큰 손실을 봤다. 결국 1년 만에 남은 돈으로는 월 200만 원도 겨우 쓰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부터 고급 아파트에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차도 팔고 골프 회원권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실업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교훈.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퇴직금만 믿고 소비하면 순식간에 바닥이 난다. 연금,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일자리 등 꾸준한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사례, 이 대기업 임원 출신, 취업시장에서는 무용지물? 퇴직 후 한동안은 다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30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믿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취업을 시도해보니 현실은 냉혹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는 40대 초반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신 포지션은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한데 고객을 직접 응대하신 경험이 많으신가요?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는 실무보다는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이 많았다. 하지만 퇴직 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건 실무형 인재였다. 결국 그는 어디에서도 채용되지 못했다. 어렵게 컨설팅 업체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했지만 한번 일하고 나면 다음 일이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에게 남은 건 일할 곳도
돈도 희망도 없는 현실이었다. 교훈. 나는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퇴직 전에 실무 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 필수다. 노후 준비는 돈뿐만 아니라 일도 준비해야 한다. 3. 사례 3. 가족과 멀어지고 결국 혼자가 되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는 점점 가족과도 멀어졌다. 아내는 이럴 거면 그냥 직장 다닐 거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자녀들은 아빠,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야? 라는 말을 던졌다. 그는 점점 위축되었고 자존감도 떨어졌다. 마지막 희망으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다. 우리도 힘들어. 미안해. 결국 그는 가족과 갈등이 커졌고 혼자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한때 회사에서 임원님이라 불리던 그는 이제 혼자 밥을 먹으며 지나간 날을 되새겼다. 교훈. 경제적인 문제는 곧 관계의 문제로 이어진다. 은퇴 후 돈이 부족해지면 가족 간의 불화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 전에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가족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박상우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은퇴 후 빈곤에 빠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1. 고정 수입을 확보하라. 연금, 월세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 재취업을 꿈꾸지 마라. 미리 준비하라. 50대부터 실무 경험을 쌓고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들을 탐색해야 한다. 자격증을 따거나 작은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소비 습관을 바꿔라. 퇴직 후에도 직장인처럼 소비하면 순식간에 돈이 바닥난다. 은퇴 후에는 철저한 절약과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 4. 가족과 소통하라. 가족이 함께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다.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 은퇴 후 빈곤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플랜을 세워보자. 4. 은퇴 후 가장 큰 적, 고립과 우울증. 박상우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심리적인 충격도 컸다. 퇴직 전에는 누구나 그를 대우해줬고 회사에서는 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동료들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후배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나? 그는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울감이 깊어졌고 결국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심리적 붕괴가 경제적 붕괴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훈. 은퇴 후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이다. 돈이 부족해도 인간관계가 유지되면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관계까지 단절되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 실천 TIP.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호회 가입하기.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인간관계 만들기. 5.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박상우 씨가 퇴직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바로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퇴직 전에 이미 부업, 투자 혹은 새로운 직업을 준비했다는 점이다. 사례 1.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은퇴 걱정 없는 58세 김성민 씨. 김성민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58세에 퇴직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퇴직 전에
소형 아파트 2채를 매입해 월세 수익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을 활용해 월 1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만들었고 국민연금과 합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 교훈. 은퇴 전부터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을 확보하라. 월세 수익, 배당 투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놓자. 사례의 블루베리 농사로 제2의 직업을 찾은 62세 박진수 씨. 박진수 씨는 은퇴 후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 규모를 키워 1년에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기른 블루베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고 있다. 교훈.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준비하라. 취미를 돈이 되는 일로 연결시키면 노후가 즐거워진다. 사례 3 유튜브로 노후 자금을 만드는 65세 이정훈 씨. 65세인 이정훈 씨는 퇴직 후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퇴직 후 살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채널이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유튜브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는 월 10만 20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벌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교훈. 유튜브, 블로그, 강의 등 디지털 콘텐츠로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온라인 시대에 맞춰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6.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이제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빈곤을 피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략 1. 소비 습관을 바꿔라. 퇴직 후에도 직장 다닐 때처럼 돈을 쓰면 금방 파산한다. 생활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실천 TIP.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 해지하기. 자동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활용하기. 식비와 외식비 줄이기. 전략 2.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라. 연금, 투자, 부업 등을 활용해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실천 TIP. 국민연금 앤드 개인연금 체크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수동적 소득 만들기. 파트타임 일자리나 소규모 창업 준비하기. 전략 3.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라.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이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삶이 힘들어진다. 실천 TIP.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정기 건강검진을 챙기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결론. 은퇴 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퇴직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박상우 씨처럼 경제적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돈을 지키고 꾸준한 소득원을 만들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점검해보자. 나는 은퇴 후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부자처럼 살 수 있다. 30년 넘게 일했는데 왜 통장이 비어 있죠? 요즘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살면 늙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매달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도 생활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국민연금 1세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1960년대생,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의무화된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왔고 국민연금도 성실히 납부해왔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그 연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턱없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60년대생은 퇴직 이후 더 가난해졌을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1. 내가 받는 국민연금 90만 원도 안 돼요. 박정호 가명 63세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33년간 근무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는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은 월 89만 원. 아니 이렇게 오래 부었는데 이게 끝이라고요?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도 평균 89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박 씨처럼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 없이 국민연금만 의지하는 구조라면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치솟고 건강보험료나 각종 고정비도 줄지 않습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사례 2. 젊을 때 못 모은 게 죄인가요? 이영숙 가명 61세 씨는 30대 중반까지 전업주부였다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뒤늦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요양보호사, 청소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지만 그만큼의 수입은 국민연금 납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월 42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집세와 공과금을 내면 10만 원도 안 남습니다. 국민연금이요? 부은 게 없으니 받는 것도 없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씨처럼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여성들은 아예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4,050만 원대의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정규직 중심, 장기 납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정규직, 저소득층, 여성, 자영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3. 주식 부동산 투자?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김영배 가명 65세 씨는 철도 공사에 다니다가 59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는 평생 은행 적금만 믿고 살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엔 손도 안 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알게 됐습니다. 금리는 낮아져 이자는 거의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요.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자산 증식 수단이 없던 김 씨는 결국 매달 연금 100만 원으로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은행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일했어요. 자산 격차는 젊었을 때보다 노후에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복리의 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젊을 때 조금씩 투자하고 모은 사람은 노후에 불안하지 않지만 소득 소비로만 살았던 사람은 결국 노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핵심 정리. 왜 60년 대생이 더 가난해졌나?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 초기 설계 당시 충분한 급여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소득 격차, 연금 격차. 젊을 때의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연금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본 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자산 증식 수단의 부재. 금융 지식, 투자 경험 부족으로 연금 외에 자산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최소한일 뿐 보완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규모 부업 수익 등 다각도로 대비하세요. 소비 습관을 조기에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 소비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면 파산이 빠릅니다. 투자, 부업,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늦추지 마세요. 정년은 끝났지만 은퇴는 선택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삶이 노후를 지킵니다. 지금 60년 대생은 우리 사회의 은퇴 선배입니다.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70년 대생, 80년 대생에게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젊을 때 격차는 노후에 더 크게 다가온다는 진실. 이제라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간 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요. 60년 대생, 왜 노후에 더 가난해졌을까? 국민연금 1세대의 충격 실태. 서론 격차는 젊을 때보다 노후에 더 벌어진다. 국민연금 1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 대생들이 본격적인 노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1999년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 이후 산업화와 함께 사회를 이끌어온 중추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30년 넘게 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8,090만 원 선.
물가는 오르고 의료 비주거비 자녀 지원은 계속되는데 은퇴 후 고정소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재무실수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연금 제도와 자산 불평등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1. 국민연금 설계의 한계와 그 영향.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되었고 1999년부터 전국민 의무 가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70세 정도였고 10년 이상 가입자가 많지 않아 제도 설계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고 은퇴 후 20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여전히 평균 20년 근무 기준의 설계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 60년 대생은 중간 시기에 가입한 과도기 세대로 가입 기간은 길지 않고 납입액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평균 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수급자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1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89만 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01만 원. 즉,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2. 젊을 때 소득격차, 노후 소득격차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 구조입니다. 많이 벌고 오래 부은 사람은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중단된 경력입니다. 1960년 대생 여성 다수는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둘째,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입니다. 젊은 시절 고소득층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나 추가 연금을 마련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 대부분을 소비에 쓰며 노후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연금 수령액 자체의 격차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연금 외에 소득원이 없는 구조의 위험성.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 다양한 보완 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60년 대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구조의 한계, 대부분 일시금 수령을 선택해 이미 사용하거나 소진, 개인연금 가입률, 저조, 고소득층 중심으로만 활성화. 주택 외에 실물 자산 부족,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외에 별도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다수. 투자 지식의 부재, 정기예금 위주의 자산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많음. 실제 사례. 한 64세 남성의 경우 퇴직 후 국민연금 약 100만 원을 받고 있으나 별도 연금 자산이 없어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이 부족. 결국 마트 근무, 대리운전 등으로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금 외에 소득원이 없는 구조는 노후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4.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유, 복리와 건강 격차. 노후 자산은 복리의 원칙에 따라 누적됩니다. 즉, 20대부터 50대까지 자산을 불린 사람은 그 효과가 은퇴 후 수십 배로 돌아오지만 소득이 적거나 소비가 많은 사람은 자산을 불릴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격차도 노후 생활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좋은 식습관, 운동,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 악화, 의료비 증가, 생활비 부족, 삶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5. 앞으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제도 개선과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준비. 국민연금은 기초소득일 뿐 주수 입원으로 의존 금지.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 부업 개발. 소득이 끊기기 전부터 소비 습관 조정 및 투자 역량 확보. 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접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합리적 개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보장성 확대. 중장년층 대상의 생애 후반기 재교육 시스템 구축. 결론.
1960년 대생, 국민연금 1세대는 처음으로 제도에 희망을 걸었던 세대이자 노후 격차가 가장 빠르게 벌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노년층이 맞이할 예고된 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50대, 40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구조를 알고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신념과 준비 없는 시간이 쌓여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누렸던 안정과 명예를 떠올리며 대부분 이렇게 자신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회사는 퇴직 이후의 삶까지 보장해주지 않으며 사회는 더 이상 당신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퇴직 후 자유를 만끽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은퇴한 사람일수록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 경제적 현실, 인간관계의 단절 등이 맞물리면서 은퇴 후의 삶은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기업 구매팀장의 은퇴 후 비참한 몰락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 은퇴 후 삶에서 겪는 세 가지 현실. 1. 경제적 현실. 퇴직금은 금방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든든한 안전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얼마나 오래 갈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대기업 구매팀장은 은퇴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거래처를 관리하며 쌓은 인맥과 경험이 있으니 분명 성공할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퇴직금을 전부 투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었고 퇴직금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퇴직금은 절대 도박 자금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3등 분할하고 조언합니다. 생활비, 장기 투자, 단기 유동성 자금으로 나누어야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위치에 상실 명함 없는 삶은 생각보다 고통스럽다. 회사에서 나를 부르던 이름은 어디 갔지? 이 팀장은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신의 존재감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중요 인물로 인정받던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동창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누가 볼까 두렵더라. 명함 없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은퇴 전에 사회적 관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동아리나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해 직장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일상의 공허함.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TV만 보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땐 그렇게 바빴는데 지금은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어. 퇴직 후 삶은 대부분 자신이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팀장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도전하고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은퇴 후 목공예를 배우며 공방을 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생존 전략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어떤 은퇴를 꿈꾸고 있나요? 은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할 미래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번 사례처럼 냉혹한 현실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인간관계, 그리고 하루의 의미를 미리 준비하세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대기업 구매팀장의 몰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나도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준비한다면 훗날 은퇴를 후회와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행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을 구원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구매팀장의 사례처럼 명예와 안정 속에서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퇴직 이후의 현실은 한층 더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은퇴 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하나씩 짚어볼 테니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은퇴 준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 경제적 안정이 곧 삶의 기반이다. 은퇴 후에는 적게 쓰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퇴직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몇 년 안에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례 계획 없는 지출의 위험성. 한 대기업 임원은 퇴직금을 받자마자 이제는 여유를 즐겨야겠다며 고급 외제차를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금세 줄어들었고 그는 결국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우는 점은 간단합니다. 퇴직금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자금으로 남겨두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은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조합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거나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촌 생활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늘 부족할 수 있지만 준비된 계획은 부족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2. 사회적 관계는 삶의 안전망이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사례 관계를 놓친 은퇴자의 고독. 한 은퇴자는 은퇴 후 직장 동료와의 교류가 끊기고 친구들조차 바쁜 일상에 갇혀 연락을 소홀히 하게 되자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대인기피증을 겪으며 은둔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퇴직자는 자신이 좋아하던 등산 모임에 가입해 정기적으로 산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3. 새로운 목표가 삶의 의미를 준다.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목표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던 시절과 달리 은퇴 후에는 자신이 스스로 하루의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공허함에 빠지곤 합니다. 사례 새 목표로 인생을 되찾은 은퇴자. 한 은퇴자는 은퇴 후 몇 달간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한 건가? 라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도예 교실에 참가한 뒤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도자기 제작의 매력에 빠져 소규모 전시회를 열었고 이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며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듣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통해 얻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기업 구매팀장의 은퇴 후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불행한 사례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미래이며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새로운 목표 설정이라는 3가지 전략은 은퇴 후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맞이하고 싶나요? 선택은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